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R에서 OECD 패키지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게는 OECD가 제공하는 오픈 API를 이용해서 OECD의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에는 뭐 unemployment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OECD 내에는 여러 가지 대분류가 있거든요. 캐러고리, 그 데이터베이스에.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제가 강의실에다가 올릴 거고요. 자, 일단은 OECD 패키지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니까 공식 패키지 보니까 좀 에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 저자의 사이트 여기 GitHub 여기 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트를 가서 바로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좀 이런 명령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요. 자, OECD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여기 제가 링크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OECD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있거든요. 자, 근데 보면은, 자, 여기서 보는 이제 프로덕티비티라고 있죠. 그쵸? 일단은 전 생산성 관련돼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이라는 캐러고리에 보면은 한 4개 정도 있죠. 그쵸? 처음은 프로덕티비 US 애뉴얼 토럴 이코노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산업별로 된 게 나와 있고요. 그쵸? 산업별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쿼터리 에스티메이트,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 아카이브스 이렇게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산업별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한번 자료를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monthly economy indicator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메인 이코노미 인디케이터라 해서 경제 지표도 뽑을 수 있고 그런데 생산성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productivity and US는 unit labor cost거든요. 단위 노동 비용. 요 이렇게 있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또 내려가 보면은 여기도 세부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ISIC 리비전 4 요거 된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눌러 보면은 좀 자료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는 요 메뉴에 있고요. 그렇죠? 메뉴에 보시면은 뭐 시간당 gross value added, 그죠? 시간당 부가가치. 그다음에 이거는 고용자당 부가가치. 그다음에 이거는 총 부가가치, gross value added 있고, 그다음에 총 고용, 그다음에 총 노동 시간. 그 사실 보면은 이제 총 고용과 총 시간만 있으면은 요 value added 나누면은 시간당 부가가치, 그다음에 인당 부가가치 이렇게 두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시간당 개념으로 단위 노동 비용을 계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자 수 기준으로 단위 노동 비용 이렇게 계산한 것도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각 주제에 있을 때 보다 이제 자세하게 있지만은 일단은 변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액티비티 보면은 산업별로 쭉 돼 있죠. 그렇죠? AU라는 것은 토탈이고 여기는 이제 BNE XCL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제외한 비농업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C라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GNE XLC라는 것은 비즈니스 섹터 서비스 excluding real estate, 그래서 비즈니스 섹터 서비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이따가 하겠지만은 요 중에서 저희는 3개만 뽑아볼 거예요. 전 산업에 대해서 AU라는 걸 뽑고 제조업이라는 걸 뽑고 GNE XCL, 그래서 서비스 분야 이렇게 좀 뽑으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는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이제 OECD 국가다 보니까 하나의 변수에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다 있죠. 그렇죠? 국가별로.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엑스포트해서 뭐 CSV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저장하는 게 상당히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한 화면의 것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기 변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거 첫 번째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뭐냐면 OECD 홈페이지는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 다운받고 산업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산업에 하나 받고 요거 화면을 다운받고 그러니까 변수별로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멘전이 되게 많죠. 변수 곱하기 산업 곱하기 막 이렇게 다도 그러니까 수십 개 또는 어떻게 보면 수백 개를 다운로드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은행 사이트를 보면은 한국은행 사이트는 그냥 각 변수가 코드가 딱 하나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뽑아내고 나중에 합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디멘전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것보다는 오픈 API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아래는 OECD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OECD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이런 거를 그래서 XDML이라고 엑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XML이라고 된 걸 보면요. R이 어떻게 불려드리는지 여기 힌트가 좀 돼 있어요. 힌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SDMX 데이터 URL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stat OECD 이렇게 돼 있고 여기 get data 다음에 PDBI i4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 캐러그램에 있는 하나의 큰 대분류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오스트리아 이렇게 쭉 되는 건 이제 국가가 쭉 나와 있고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점 찍은 다음부터는 여기 JF 다음에 점 있죠. 여기서부터는 변수명이 들어와요. 변수명이 들어와요. 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점이 있죠. 여기 점부터는 여기도 뭐냐면은 여기 growth rate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뭐 산업 같은 것도 구분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시간 같은 게 쭉 주어져 있고요. 근데 OECD 패키지는 이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상에서 변수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뭐 XDML 형태로 데이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명령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R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OECD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홈페이지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면은 영어로 써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얘네들의 분류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 URL을 보면은 여기 PDBI4 이런 식으로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고유한 코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OECD 패키지를 사용하기, R을 이용해서 OECD에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3개의 패키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이 패키지를 탑재시키라는 얘기죠. 실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OECD 오픈 API 접속할 수 있는 그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을 가지고 있는 OECD 이걸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deploy R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수들을 가져서 변수들을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로그를 취한다거나 평균을 구한다거나 막 그룹 단위로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이럴 때 deploy R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tidyR은 변수를 변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료의 구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tidyverse.org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한번 이게 뭘 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tidyR하고 deployR은 R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ggplot 그림 그리는 거랑 더불어서.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죠. 그렇죠? 패키지 있는데 뭐 ggplot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 deployR 자료 변수 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뮤테이트라든지 변환시키는 거라든지 select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쓸 때 몇 개 변수만 선택을 해서 우리가 다른 걸로 저장시키자 이렇게 오고 필터 같은 거는 조건문 같은 걸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가
뭐서 x가 1보다 큰 경우만 우리가 필터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서머라이즈라는 것은 평균이라든지 뭐 분산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룹 바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집단 단위로 그래서 산업 단위로 우리가 계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고, 어레인지라는 것은 이제 솔팅하는 거죠. 정렬하는 거. 근데 이런데 타이드버스 패키지 가면요 이렇게 치트식 같은 게 있어요. 타이드 여기 보시면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명령어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변환시키는지, 그죠?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파이프라는 것은 이제 연산자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거가 되는데, 이렇게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라이알은 또 설명할 수,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하니까요. 변수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는 패키지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이디알이라는 것은 구조를 변환시키는데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치트sheet 하기 전에 제가 구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OECD 자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국가도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국가가 있겠죠. 국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변수 아까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뭐 부가가치, 그다음에 아까 뭐 총 시간, 뭐 총 고용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연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좀 이렇게 쭉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잠깐만요.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있는 게 좋겠죠. 국가, 그다음에 연도가 있고, 그다음에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변수명이 바로 와야 되죠. 부가가치, 총 시간, 총 고용.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 밑에 실제 변수들이 다 이렇게 길게 밑으로, 이거 롱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된 폼이 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롱 형태 되는데, 이 변수들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처럼 이렇게 페어가 맞게 이렇게 쭉 있어야지 우리가 분석하기 쉽잖아요. 이거는 이제 와이드 폼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그 데이터의 구조, 그죠? 데이터 구조를 바꾸는데 필요한 것이 tidy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idyR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치트실에서 가장 쉽게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tidy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수 자체를 변환시키는 것보다는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라든지, 그렇죠? 자료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봇 와이더라는 걸 쓸 겁니다. 그러니까 tidyR 있는 거, 잠깐만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변수가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쭉 롱 형태로 밑으로 이렇게 된 거를, 변수들을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된 거를 와이드하게 옆으로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좀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피봇 와이더라는 걸 쓰기 위해서 tidyR이라는 패키지를 불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OECD에 무슨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get data set라는 set s 붙은 거 요거를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get data set는 실제 데이터를 다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름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ll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아, 요거 아직 패키지를 입력을 안 했네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탑재하고 나서 get data set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다 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꺽쇠 표시가 안 나타나는데요. 다 이렇게 불러들이고 나서는 이게 꺽쇠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왼쪽에 밑에 데이터가 하나가 all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시죠? 맨 밑에 all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조금만 키워볼게요, 글씨를. 막 Q&A부터 해서 우리 대분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주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범주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셋들이 뭐 있는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OECD 패키지에서 PBI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PDBI i4라는 거 우리 생산성 자료에서 이렇게 된 것도 그 범주에 있는 것도 이게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들을 다 get data set라고 이렇게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데이터셋에 있는 것 중에서 생산성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어를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productivity 예를 들어서 자, 설치하는데도 지금 OECD 지금 접속해서 productivity가 들어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연구에 관심 있는 게 뭐 생산성에 있을 수도 있고 고용이라는 거에도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경제 성장이라든지 GDP라든지 검색어를 치면은 이게 검색을 해서 이걸 P설치라는 거에 저장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 P설치라는 게 여기 밑에 데이터 인바이러먼트 보면 데이터가 있고 여기 쭉 보면은 프로덕티비가 들어간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 쭉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PDBI i4 여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들어간 데이터베이스에는 생산성 자료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도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P설치 보니까 여기 PDBI i4라는 이 아이디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드를 이제 PDBI i4라고 이렇게 좀 문자를 프로드로 저장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 PDBI i4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get data structure라고 하면 됩니다. 자, 잘 모르시죠? OECD가 정확하게 뭐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여기서 검색해서 패키지 가서 OECD 있죠. OECD 여기 있죠, 그렇죠? 요거를 요거 하면은 여기 웹 표시가 있죠, 그렇죠? 웹 표시 가면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쓰는지 다 예제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그래서 요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get data structure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우리 PDBI4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 거죠. 잠깐만요. 제가 아까 디테치를 잘못 누르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OECD 패키지를 아까 잘못 눌러서 디태치를 그러니까 해서 다시 명령어 안 먹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걸 실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프로드, PDB-i4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디스트럭이라고 이라고 이제 이름을 해서 저장을 시키라는 명령어를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PDI-i4 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트럭으로 제가 저장을 했죠. 그럼 이걸 한번 열어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 된데 늘려보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변수를 설명하는 거죠. 로케이션, 컨트리고, 서브젝트는 서브젝트고, 메저는 메저고, 액티비티, 뭐 타입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뭐가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면 로케이션이라 해서 국가들이 저장돼 있구나. AUS, 오스트리아, 벨기움, 캐나다 이렇게 칠레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국가들이 저장돼 있구나. 세 번째는 서브젝트라는데 서브젝트가 뭘까? 서브젝트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변수명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변수명. 그래서 뭐 시간당 부가가치 뭐 이렇게 돼 있고 쭉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보기가 좀 불편하죠. 왜냐면 잘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매저가 뭐 있는지 한번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구조가서 꼼꼼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요걸 보고 필요한 것만 뽑아낼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걸 뽑아내려면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매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수들 여러 가지 있지만 매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5Y라는 것은 지수값이 있고요. GRW 같은 경우는 growth rate, 그러니까 그 annual growth, 성장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액티비티에는 산업별로 돼 있구나, 액티비티가. 그렇죠? 그다음에 타임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보면은 다 연도별 자료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OBS 스테러스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유닛이라는 것도 보면은 1번은 레이쇼고 2번은 그로트 레이시고 뭐 IDX 같은 경우는 인덱스고 막 그러니까 변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해 놓은 거죠. 그렇죠? 비율로도 저장해 놓고 성장률도 해 놓고 지수로도 해 놓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분석할 때는 지수 인덱스를 가지고 하는 게 낫거든요. 파워 코드는 뭐냐면은 뭐 0, 1, 2, 3, 4, 5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자료 같은 거 할 때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수로 보면은 별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뭐 100만 단위 자르든 1000만 단위 자르든 나중에 보면은 로고치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레퍼런스 비율, 기준연도 어떻게 되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타임 포맷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연도별 자료가 있고 월별 자료가 있고 쿼터리 자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6개월 자료도 있고 일별 자료도 있고, 그렇죠? 다 다양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OECD 자료는 최소 한 분기 이상으로, 왜냐면 각각 회원국들이 리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최소 단위가 한 쿼터 정도 될 거야. 아마 뭐 먼틀리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뽑아낼 건지 한번 좀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PDB-i4라는 거에 자료 구조 어떻게 되는지 우리 디스트럭에 저장이 돼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보세요. 한번 이 디스트럭에 보면 서브젝트라고 있죠. 서브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서브젝트라는 것을 디스트럭처에 있는 내에 있는 서브젝트라는 거를 서브 J라는 데 저장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트럭의 하부 캐러고리인 서브젝트를 한번 보니까, 그래서 서브 J라고 저장했는데 요거 보면은 이제 좀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죠? 서브젝트는 변수명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뽑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거에 관계를 해서 쉽게 변환을 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따로 뽑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총 부가가치 GVA라고 돼 있죠. GVA라는 총 부가가치. 그다음에 총 고용 인프라고 돼 있죠. 인프 토탈. 그렇죠? 임플로먼트 토탈. 그다음에 총 노동 시간. 그러면 hours 토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HRS 토탈. 그렇죠? 자, 뭐 요것만 그다음에 이제 유닛 레이버 코스트 좀 뽑아 볼까요? 이건 시간 개념으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유닛 레이버 코스트 임플로이먼트 베이스드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ULC 유닛 레이버 코스트, 그다음에 H라는 것은 시간 기준, 그다음에 요거는 유닛 레이버 코스트 고용 기준, 임플로이먼트 기준에서 2라고 됐죠. 그래서 그것만 뽑아서 나중에 보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그냥 총 부가가치를 총 시간으로 나누거나 총 부가가치를 총 고용으로 나누면 이게 뭐 시간당 부가가치 또는 인당 부가가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뽑아보려고요, 주제를. 자, 그 다음에 국가들은 뭐가 있느냐, 여기 한번 볼게요. 국가. 그래서 디스트럭의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이 디스트럭 한번 눌러보시면은 로케이션 보면 여기 국가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무슨 국가들이 있는지, 자 한번 볼게요. 디스트럭 로케이션. 그래서 컨트리즈라고 저장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OECD 국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유로 에어리아 집합제가 있죠, 그죠? 유로피안 유니언 27개국, 28개국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OECD 회원국이 아니라 사실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빼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죠. NMEC, Non-OECD Economy라고 해서 이것도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분석해서 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체 데이터 구조에서 로케이션만 빼가지고 컨트리를 저장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전체 그 구조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죠? 액티비티가 있었죠. 액티비티에 뭐 AU 이렇게 토탈 에그리게이트 있는데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더 보기 위해서 디스트럭에 있는 액티비티만 사로 뽑아서 디스트럭에 있는 내에 있는 그 달러 표시로 합니다. 데이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거 밑에 있는 액티비티라는 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거를 인더스트리로 저장을 하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인더스트리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보이거든요. 인더스트리가 뭔가 한번 보는 거죠. 자,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단 연습용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전산업, 그 다음에 제조업, C,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요 서비스업, 비즈니스 섹터 서비스 익스클루딩 리얼 에스테이트 요 세 개만 산업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자,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써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좀 사이즈를 줄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총 부가가치가 GVA라고 돼 있었고 총 고용이라고는 Employment Total TO, 그 다음에 총 노동시간 Hours Total, 그 다음에 단위 노동비용 시간 기준은 Unit Labor Cost H 시간 단위, 그 다음에 이거 고용 기준은 Unit Labor Cost Employment. 이 자료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자, 아까 봤을 때 보면은 Get Data Sets라는 게 있었어요. Get Data Sets 복수가 붙으면은 뭐냐면은 데이터 자체는 불러오지 말고 이름만 불러오는 거예요. 데이터 세츠 S가 붙은 거. 근데 get data set S가 없어지면은 그 변수들의 실제 데이터를 다 불러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몇 개만 불러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좀 할수록 우리가 시간을 줄이면서 우리 필요한 거 한번 뽑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변수는 그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준은 인덱스를 가져온다. 2015년 기준. 인덱스가 어디 있었죠? 자료 구조 디스트럭처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매저 있죠. 매저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저 여기 보면은 2015년 Y, 2015 Y 이렇게 된 게 이제 인덱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만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필터를 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필터 리스트는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필터해서 그것만 뽑아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리스트를 할 때 조건문을 할 때 리스트를 나열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필터 적용은 자료 구조의 순서대로 적용해야 되며 만약 두 번째부터 필터를 적용할 경우 첫 번째는 너를 넣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필터를 적용할 때는 이제 두 번째부터 한다 그러면 국가별로 먼저 필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가는 모든 국가를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필터를 적용 안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주제가 서브젝트 변수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터링을 할 때 처음에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를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에는 그냥 널이라고 첫 번째 조건에는 그냥 널이라고 넣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는 뭘 하냐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국가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터를 안 했다. 그렇죠? 근데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필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필터를 적용할 건데 여기서 C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컴바인해서 여러 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에 여러 변수 중에서 요 변수들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수들 몇 개 뽑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뭐죠? 서브젝트 다음에 메저가 나오죠. 그렇죠? 메저 중에서는 우리가 2015Y ID 요것만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2015Y 하나만 뽑을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일 그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단일이기 때문에 다운표로만 하나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뭐가 될까요? 메저 다음에 뭐가 있었죠? 액티비티가 있죠. 자, 네 번째 보면은 이 액티비티인데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몇 개 산업 AU는 전 산업하고 제조업이 아까 C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조건에서는 AU 전체 산업과 그다음에 C라는 게 제조업이었고 그다음에 GNEXL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었죠. 요것만 뽑아낼 것이다. 그래서 요 필터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필터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게 지금 필터 해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var description은 그냥 변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거 빼고 로케이션부터 원래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필터 리스트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건 뭐죠? 두 번째 거는 서브젝트였죠. 서브젝트는 두 번째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요것들만 뽑아낼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서브젝트 다음에 메저였는데 메저에 있어서는 세 번째는 2015년 Y만 뽑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액티비티였죠. 근데 액티비티 중에서는 우리가 AU 전체, 그다음에 C 제조업,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그다음에 서비스를 뽑겠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런 조건만 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조건을 여기다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이러한 거를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 얘기죠. 어떻게? get dataset이라는 명령어를 해서, 그렇죠? 근데 데이터셋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까 프로드가 뭐였죠? PDB i4,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셋에서 그 데이터셋을 가져오는데 필터 조건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만 가져와라. 자, 그러면은 문자 가져오는 거랑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게 프로드 데이터라고 이제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잠깐만요. 프로드 데이터라고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변수는
10개의 변수에다가 관측지는 한 2만 개, 그쵸? 용량은 한 2.7메가 정도 이렇게 해서 생겼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쵸?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유니크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뭔가를 뽑을 수 있어요. 유니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거에서 고유하게 있는 거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쭉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봤듯이 보니까 뭐 그다음에 액티비티 중에서 고유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U 아까 전산업이었고, C 제조업, 그다음에 GNEXCL 서비스업, 이렇게 세 개만 유니크하게 세 개만 뽑아졌네요. 그다음에 아까 프로드 데이터 한번 봐서 여기서 보면은 타임 포맷 유닛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타임 포맷 P1Y 같은 경우는 이게 연간짜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유닛이라는 건 IDX라는 것은 인덱스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저라는 것도 2015Y 이렇게 됐었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만약에 유니크 프로드 데이터 유닛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잘못했죠? 유니크 프로드 데이터 달러 표시하고요. 유닛. 자, 그럼 IDX를 다 이렇게 고유한 하나만 이렇게 측정 방법에 있어서 하나만 돼 있어가지고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타임 포맷에서 어떤지. 이것도 딱 하나 연간 자료만 딱 해서 데이터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가서 로케이션을 보니까 국가가 아닌 것들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컨트리에서 저장한 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EU28, EU27, 2020,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아까 뭐가 있었죠? NMAC, Non-OECD Countries 이런 것들이 국가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 EA19 이런 게 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운받은 것 중에서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꺽쇠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각이 있는 꺽쇠가 들어가면은 원소를 얘기해요. 원소. 그 원소를 얘기하고 이 컴마 앞에 있는 거는 행을 나타내는 거고, 컴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행 중에서 가로쳐서 이 로케이션에서 EU28 또는 EA19 또는의 표시는 이렇게 막대 수직 막대 식으로 되는 거죠. 또는 EU27 2020 또는 NMEC가 아닌 거라는 것은 막대 이게 뭐냐 느낌표 표시죠. 그러니까 요 또는이 아닌 것만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드 데이터 한번 여기 볼게요. 아까 로케이션 보면은 아까 EU27202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요거 아닌 것들만 선택해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유니크한 게 뭐 있는지 보면은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EU27 2020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없죠. 밑에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집합 단위는 빠지고 개별 국가들만 뽑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프로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뭐죠? 일단은 액티비티는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액티비티가 뭐를 나타냈었죠? 산업을 나타내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전산업. AU라는 것은 전산업이었죠.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거는 이 열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로케이션. 국가들 어느 국가들이냐,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OVS 밸류.
왜냐면 이것이 각각의 값이거든요. 그렇죠? 값이고 무슨 값이냐면요. 이 서브젝트의 값이에요. 근데 서브젝트는 뭐가 있죠? 여기서는 보면은 서브젝트라는 것이 뭐 총고용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유닛 레버 코스트 임플로이먼트 베이스라서 뭐 고용 기준 단위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변수들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OBS 밸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액티비티가 필요하고 로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OBS 밸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서브젝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타임이 필요하죠. 몇 년도 값이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드 데이터 2라고 저장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deploy r을 쓰는데요. 이거를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가 오른쪽에서 수행한 거를 최종적으로는 프로드 데이터 2에다 저장해라. 그런데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넘겨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프로드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서 요것들만 선택하라는 얘기죠. 셀렉트라는 것은 이 변수들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프로드 데이터에 있는 그 변수명이 그대로 온 거죠. 그렇죠? 잠깐만요. 액티비티 이렇게 OBS 밸류 대문자 이렇게 소문자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가지고 여기는 변수 그대로 변수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엔터를 쳐볼게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프로드 데이터 2라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자, 프로드 데이터하고 프로드 데이터 2는 변수가 확 줄었죠. 원래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뽑아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서브젝트라는 거죠. 서브젝트. 이 서브젝트가 너무 변수들이 밑으로 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거를 어떻게 변환시키냐면은 서브젝트 내 변수들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총 고용이라든지 고용 그 다음에 뭐 시간 이런 식으로 좀 변환시켜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뭐 리그레션이라든지 분석할 때 변수들을 그냥 열로 배열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뭘로? 타이드 아래에 있는 피벗 와이더. 그러니까 변수들을 이렇게 롱 밑으로 쭉 내리지 말고 변수들을 와이드 옆으로 그렇죠? 열로 쭉 나열시키라는 얘기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내에 그렇죠? 프로드 데이터 2를 보면은 액티비티 내에 서브젝트죠. 서브젝트네요. 서브젝트 내에 세로로 나열된 변수들을 tidyr 패키지 내에 있는 pivot wid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로 배치하자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여주고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서브젝트를 보세요. 변수들이 다 밑으로 쌓여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각각의 변수들을 빼서 오른쪽에다가 열로 정렬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것도 뭐냐면은 화살표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다 수행을 해가지고 왼쪽에 데이터 파이널이라는 데를 저장을 하자. 거기를 저장을 하자. 그런데 뭐냐면은 자, 피벗 와이더라는 거 타이달 패키지 내에서 피벗 와이더라는 걸 할 건데요. 자료는 프로드 데이터 2, 그렇죠? 우리가 몇 개 뽑아냈던 그 프로드 데이터 2를 할 건데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열을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거는 뭐냐면요. 내 이름은 서브젝트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죠. 추가될 열들의 이름은 서브젝트 내에 있는 변수들 명을 쓸 거다. 값을 무엇을 쓸 거냐? 프로드 데이터 2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서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요것의 값들이 OBS 밸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변수들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건데 그의 값들은 각각 OBS 밸류에서 가져와라. 이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ivot wider라는 tidyr 패키지 내 명령을 쓰고 프로드 데이터 2 쓰고 name은 서브젝트에 있는 변수들 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값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OBS 밸류에서 가져오고. 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파이프 오퍼레이터, 디플라이 아래 있는 파이프 오퍼레이터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빨리 하는 방법.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면 그냥 이렇게 계속 나와요. 컨트롤 시프트 M. 그죠? 이거 하나하나 타입하려고 그러지 말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M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어레인지라는 것도 디플라이 아래서 그 정렬하는 거 있잖아. 어느 순서대로 할 거냐? 국가명, 로케이션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해서 정렬을 시켜라. 그래서 데이터 파이널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엔터를 칠게요. 자, 엔터를 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파이널이라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제 변수 서브젝트라는 게 없어지고 변수명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쁘게, 그렇죠? 변수라는 변수명들이 이렇게 예쁘게 생성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몇 가지가 좀 보이네요. 이슈가. 그렇죠? 몇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연도별로 관측되지 않는 샘플들도 꽤 있네.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좀 다 들어있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 변수 이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데이터 파이널 보면 여기서는 액티비티 이렇게 됐죠. 액티비티를 뭘로 바꿔주는지 볼까요? 이게 뭐였죠? 인더스트리였죠. 산업을 분류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뭐였죠? 로케이션은 국가였잖아요. 컨트리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요 EMPTO는 뭐였죠? 총 고용, 그죠? 그 다음에 hours total은 뭐냐면은 총 노동 시간. 그 다음에 USE Unit Labor Cost H는 그 시간 기준 단위 노동 비용, Unit Labor Cost. 요거는 이 기준, Employment 고용 기준의 단위 노동 비용. 그 다음에 GVA는 뭐였었죠? Gross Value Added로 해서 총 부가가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와닿게, 그 다음에 좀 변수의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names라는 걸 쓰면 되는 거죠. 데이터 파이널 이렇게 된 데이터 파일을 순서대로 컬럼 순서대로 산업, 국가, year, inf, hours, cost h, 그러니까 시간 기준 코스트하고 고용 기준 코스트라고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value added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죠. 자, 그걸 한번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스트럭처라는 거 보면은. 자, 오른쪽에 여기 티블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좀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자, 산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돼 있지만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돼도 오케이. 그죠? 국가네요. 국가명 같은 경우도 문자로 돼 있으니까 문자 오케이. 그죠? 연도는 어떻게 되죠? 연도는 숫자로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것도 고용자 숫자로 데이터니까 숫자로 돼야 되고, 총 노동시간도 숫자로 돼야 되는데 다 캐릭터로 돼 있다 이거죠. 그죠?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문자들을 숫자로 변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걸 좀 한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함수인 str, 그죠?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살펴보면은 요런 우리가 숫자가 되어야 되는 변수들이 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를 숫자로 변환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변수를 해서 as numeric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는 디플라이 아래에 있는 파이프 오퍼레이터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는 건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겨주고 당연으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이런 거를 작업을 해서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파이널이라고 저장을 하란 얘기죠. 근데 처음에 데이터 파이널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파이프 오퍼레이터는 넘겨준다는 얘기야. 데이터 파이널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뮤테이트 해라. 디플라이에서 변환시켜라. 그래서 이어는 여기 보면 여기 이어 있죠. 이어라고 돼 있는데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라는 것을 as numeric 이어로 해라. 그러니까 이어를 숫자로 인식하도록 해라. 그러면 as numeri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컴마 inf 고용이라는 것도 as numeric으로 바꿔라.
그래서 hours도 numeric으로 바꿔라. cost h도 numeric으로 바꿔라. cost도 as numeric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value added 부가가치도 numeric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 명령어를 쓰기 전까지는 다 문자로 인식이 되었었는데요. 이걸 한번 명령어를 쳐볼게요. 자, 명령어를 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데이터 파일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번 보면은, 자, 산업과 국가를 빼고는 숫자로 잘 변환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쭉 넘겨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자료가 다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빨 빠진 것 같이 생기는 것도 있죠. 초기 연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좀 해볼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컴플릿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 파일은 이제 자료가 하나라도 없는 행들은 삭제하라. 컴플릿 케이스라는 것도 쓸 수도 있고 NA omit 이 명령어 써도 돼요. NA omit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NA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게 다 NA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NA라고 돼 있잖아요. not applicable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령에서 NA omit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NA가 들어가는 거는 행들은 다 삭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 파이널 중에서 여기 꺽쇠로 된 건 뭐라 했죠? 각이 있는 꺽쇠는 원소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컴마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행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거는 열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문이 열에 적용시키면은 열에 해당되는 거는 오른쪽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데이터 파이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건문을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은 요 중에 봐서 잠깐만요. 열 단위를 봐서 NA가 있느냐? 그러니까 컴플릿 케이스 모든 자료가 여기는 모든 자료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날려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모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자료가 하나라도 없는 경우는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자료를 좀 만들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널 중에서 행 중에서 완전하게 자료가 있는 행만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자, 그럼 다시 한번 데이터 파이널 한번 볼게요. 이런 명령을 쓰면은 보세요. 자료가 아주 깔끔하게 다 들어있죠. 그렇죠? 다 들어있는 것만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거는 잘 뽑았고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추가적으로 여기는 변수를 노동생산성자를 만들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 파이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 파이널 같은 경우는 국가면 되어 있고 여기 인풋은 뭐였죠? 총 고용자 수. 아워스 뭐였죠? 총 노동시간. 그다음에 코스트 H는 단위 비용. 이것도 단위 비용. 근데 이거는 시간 기준, 이거는 고용 기준 이렇게 됐죠. 근데 VA가 이제 총 생산 비슷한 거죠. 총 부가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총 부가가치를 총 시간 또는 총 고용자 수로 나누면은 시간당 부가가치라든지 또는 고용자당 부가가치 이게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 이게 파이프 오퍼레이터는 넘겨준다는 얘기죠. 디플라이 아래는 그래서 변환시켜라. 뮤테이트 어떻게? 프로드 H라는 것을 만드는데 프로드 H는 총 부가가치를 그러니까 생산성인데 H 기준 그렇죠? 아워 기준으로 해서 프로드 H라는 것은 총 부가가치를 아워스는 안 알아. VA 아워스는 여기에 있는 변수 있잖아요. VA 그다음에 hours 이 변수 있잖아요. 여기 내에 있는 변수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프로드 E 고용 기준의 생산성 같은 경우는 총 부가가치를 총 고용자 수는 안 알아.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면요. 명령을 엔터를 치면은 그러니까 실행을 하죠. 엄밀하게는 컨트롤 엔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 파이널에 프로드 H하고 프로드 E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드 H랑 프로드 E가 생성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죠. 물론 나중에 실제로 이제 경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도 취해야 되겠죠. 뭐 고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를 취해서 분석하는 게 맞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뮤테이트라는 명령을 써서 로그 변환된 변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어렵진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plyr은 변수를 변환시키는 거라고 했죠. 근데 dply에서 또 필터를 쓰는 방법 되게 유용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산업에는 뭐가 다 있었죠? 데이터 파이널 보면은 유니크 그 데이터 파이널에 뭐가 있었죠? 인더스트리, 그죠? 여기 보면은 AU가 있고 C가 있고 GNE, XCL이 있었죠. 이제 산업별로 좀 우리가 좀 데이터베이스를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면 AU라는 게 뭐죠? 전체 산업이었죠. 그러니까 전 산업이었죠.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제조업, 그 다음에 GNE, XCL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파이널 이용해서 필터 우리가 조건문을 적용하는데 산업이라는 것이 인더스트리가 조건문 같은 경우는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AU일 경우, 전 산업일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느냐? IND all이라고 전 산업이라고 저장하자.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IND all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산업에 대한 자료가 국가별로 OECD 국가별로 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도 다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C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IND Manufacturing이라고 저장하자. 자, 그러면 IND 메뉴 같은 경우도 이렇게 C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해서 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GNE, XCL인 경우에만 저장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지겠죠. 그죠? GNE, XCL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OECD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R이고 그 다음에 오픈 API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접속하고 코드라든지 어떻게 하는 로직을 알면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머리가 되게 어지러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픈 API를 사용하시라. 그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R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뭐 스테타라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엑셀이나 여러 가지 정리한 다음에 통계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리는 거. 그거보다는 R은 직접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상당히 이게 R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ECD 패키지를 이용해서 R을 이용해서 그 OECD 오픈 API 접속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